카피 무새. 미쳤나봐. 왜 저래? 깡다구를 좀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. 말 많은 회원님들을 자꾸 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. 말 많은 소녀입니다. 저 댓글 하나 봤는데 맨날 나를 따라하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런 친구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뭐 이런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댓글도 있었던 김에 그 카피캣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카피캣이라는 말 자체를 누가 만든 거예요? 고양이들이 뭐 그런 걸 행동을 잘 따라하나? 카피 앵무 막 이런 게 아니잖아. 카피 앵무새, 카피 구간조 약간 이런 거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캣이 거기 왜 붙었는지 모르겠어. 그럼 카피캣이라고 하면은 손민수라는 걸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아예 그게 좀 그냥 밈처럼 돼가지고 아, 너 그거 뭐야? 나 그거 손민수 할 거야 이런 식으로. 그 치즈 인더 트랩이라고 네이버에서 되게 유명한 웹툰이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TVN에서 드라마로 방영이 됐었죠. 근데 거기서 이제 손민수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우리 홍설이가 머리가 되게 빠글빠글한 주황색 머리예요.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손민수라는 친구가 여자예요. 근데 걔가 빠글빠글한 머리 막 따라하고, 그러니까 그 설이의 모든 행동, 말투, 성격까지 다 따라하는 거예요. 이 새끼는 자아가 없어. 그냥 남의 자아를 갖다가 지한테 그냥 입히려고 하는 거야. 위험한 독신녀라는 되게 옛날 영화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거 보면은 이 여자에 대한 어떤 광적인 집착 이런 걸로 이 여자를 모두 다 카피하고, 그리고 이제 리플리라는 영화가 있죠. 사실 이 리플리 증후군은 아예 다른 거예요. 그쵸? 그냥 내가 거짓말을 하고 이제 그거를 믿어버리는 게 리플리 증후군인데, 사실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를 보면은 흉내를 내요. 지금 제가 말한 손민수, 위험한 독신녀, 리플리 여기서 다 나오는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, 그래서 내가 동경하는 누군가를 흉내를 내고요.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자아가 상실되죠. 자, 그럼 여기서 따라했다는 게 말의 또 기준이 되게 또 애매할 수 있는데, 내가 카피다, 나 원본이야? 카피가 있어.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거잖아요. 이게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였네? 나는 이거를 피지워터인 줄 알고, 또 피지워터 원래 2,000원인데 얘 1,500원이라서 오 이러면서 산 거야. 근데 알고 보니까 후지워터였어. 이런 카피잖아요. 이게 혼선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.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도, 뭐 어떤 창작물이라는 것 자체가 다 거기서 거기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. 이렇게 보면 카피고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건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. 그쵸? 이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남의 거를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우리가 뭐 이거를 옷을 뭐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. 이 똑같은 거 뭐 몇천 개 팔 거 아니야. 그 중에 나도 사 입은 거니까 내가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따라한 거는 정말 귀신같이 티가 나요. 그건 진짜 없어 보이는 일인 것 같아요. 제가 되게 디저트 맛있어가지고 자주 가던 카페가 있었어요. 어느 날 이제 그 카페 주인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예요.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카페랑 인테리어 똑같. 그리고 이름은 다른데 그 로고 같은 거 그리는 그 내가 봤을 때 브러쉬도 비슷한 걸로 그린 거야. 그런 것도 너무 똑같. 그리고 그 약간 아기자기하고 귀염귀염한 그 감성 있잖아요. 그 감성 똑같. 근데 미묘하게 뭐가 구려. 기분이 너무 나쁘다. 분점인 줄 알까봐. 나를 베꼈는데 구려. 그래서 나까지 약간 이렇게 묶여가지고 좀 약간 구린 취급을 당해. 그거는 그러니까 카피 당했다는 억울함 플러스 뭔가 모욕당한 느낌 있잖아. 얼굴에 똥칠된 느낌, 그 느낌까지 내가지고 이 기분 나쁜 게 이제 2배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상대방이 잘 되기라도 하면은 아, 요런 류가 요즘 트렌드다라면서 같이 뜨기라도 하지. 그거 뭐냐고 진짜. 그래서 여기서 승자는 누구냐면 결국에는 잘 되는 사람인 것 같아. 더 잘 된 사람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아이디어만 맨날 내고 털리는 사람도 있는 거고, 그냥 교묘하게 뭐 여기서 쏙 저기서 쏙 저기서 쏙 잘 뽑아내가지고 남 관찰 잘해서 잘 되는 것만 뽑아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 딱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잘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, 카피만 한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끔은 아, 저렇게 복사해서 재조합하는 것도 능력인가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좀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, 뭔가 법적인 조치를 하고 막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카피를 한 사람한테 정확히 말을 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. 얘 카피해가지고 욕을 먹더라도 떠야지 하는 어그로끈이 아니었던 이상은 행동을 좀 조심하게 될 거 아니에요.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세련됐어요. 그래서 이게 카피인지 아닌지 귀신같이 일단 되게 잘 알고, 이 사람이 나를 카피할 동안 나는 또 다른 걸로 계속 발전을 해나가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나를 뒤쫓아오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고, 나는 그냥 더 열심히 더 내 길을 어떻게 보면 갈 수 있고 안주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냐.
어떻게 보면 가장 답답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책인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 그런 거지. 어차피 내가 해봤자 맨날 카피나 당하고 의욕을 잃어가지고 아예 이거를 뭐 손 놓게 되든가 누가 카피할까봐 겁나가지고 오히려 막 더 이렇게 위축되고 더 안 하고 숨기고 이러면서 나를 더 발휘하지 못하는 거, 그게 결국에는 더 손해가 아닐까 싶어요. 제가 가는 카페 사장님도 확장 이전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은 어차피 자기는 어디 가서 새로 시작해도 더 잘 할 수 있거든요.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. 그리고 자기가 다 쌓아 올린 거니까. 그런데 그 따라하던 애는 뭐 따라할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엔 남이나 카피하는 그 후진 센스로 뭘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어요. 그런 영역이 아니고 좀 그냥 기분 나쁜 영역 있죠? 친구의 영역 있잖아요. 그냥 나를 따라서 머리를 기르고 나를 따라서 머리를 자르고 나를 따라서 쿨톤의 립스틱을 바르고 나를 따라서 뭐 속눈썹 펌을 하고 뭐 이런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친구랑 계속 안 보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친구는 100%또 다른 카피할 대상 따라가지고 또 다른 데 손민수하고 있을 거예요. 원래 그 따라쟁이들의 심리가 그래요. 자아가 없어, 그런 애들은. 그래서 따라할 게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누구를 따라해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, 이게 예쁜 거구나 하고 이제 안심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어디 그래요. 좀 그러기에 애매하잖아요. 그러면 둘이 있을 때 말고 여럿이서 있을 때 나 머리 자르려고, 나 뭐 하려고, 나 이런 스타일이 너무 좋아졌다?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공언을 해. 공지를 해.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따라하기에 좀 심적 부담이 있지 않겠어요? 카피를 또 기분 좋게 승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내가 얼마나 괜찮으면 날 따라하는 거야. 내가 하는 게 좀 좋아 보였나 보네. 이러면서 이제 좀 이제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죠. 야, 너 이거 나 따라했는데 그거 아니야 지금. 너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어울려.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약간 도와주면서 가는 거. 근데 이거는 진짜 거의 마음이 태평양 같이 넓고 인성이 부처님 수준 돼야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, 그 또 좋은 친구로 가는 것도 또 방법인 거죠, 어떻게 보면은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누구도 따라하지 않았는데 혼자 이제 섀도우 복싱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 생각보다 섀도우 복싱 하는 사람 되게 많아. 제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네가 잘 되나 보자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막 이런 얘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자, 아무도 그 사람한테 그런 말 안 했다? 근데 자기 스스로 걱정이 되고 겁이 났던 거야. 근데 해냈다는 거를 이제 극적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다 안 될 거라고 했지만 전 해냈어요. 이걸 좀 이렇게 섀도우 복싱 해가지고 이거 좀 무용담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.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아무도 카피를 안 했는데 되게 자기의 어떤 막 번뜩이는 아이디어다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, 보면은. 내가 이거 했는데 또 여기서도 따라했잖아, 저기서도 따라했잖아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되게 괜찮은 것처럼 오히려 보이게 하는, 그것도 역시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알죠. 쟤 혼자 왜 저래. 야, 다른 사람 손 들어봐. 지금 전투력 빡 올렸는데 아무도 싸움을 안 걸어. 나는 지금 이걸 내면서 이것도 누가 카피하는 거 아니면서 냈는데 아무도 따라하지 않았다.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.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. 피해의식이 과하거나 아니면은 좀 그 연극성 인격장애라고 하죠. 돋보이고 싶어하는 또 그런 마음이 강하면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어쩌겠어. 그냥 혼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럴 때 이제 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피해의식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저도 이제 저를 카피했다고 제가 이제 막 생각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물론 이제 제보를 하거나 남들도 공감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보통 남이 먼저 얘기를 해주죠. 야, 근데 이 사람 좀 너랑 비슷하더라,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죠. 남들이 보기에도 그랬다면 좀 카피의 소지가 있는 게 맞는 거지만 저 혼자 생각하고 만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. 그거는 이제 내가 너무 자아가 강했다, 내가 너무 나를 크게 봤다,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음을 접는 거죠. 그리고 카피 당했을 때 또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주변에서 보통 말을 해주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좀 멋있는 게 부르르 하지 않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뒤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거야. 팩트 기반으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되 감정에 대해서는 좀 너무 부들부들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속으로는 부들부들 죽여버려 막 이러면서 하지만 이제 좋아 보였나 보다, 내가 조치를 할게,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, 약간 요 정도가 어떠실지. 알려줘서 고마워? 인턴이. 미 정도. 너무 알려줘서 고마워 이러면 안 되니까, 알려줘서 고마워 이러면 안 되니까 알려줘서 고마워 이 정도 톤. 네, 오늘 우리가
네, 오늘 우리가 이 카피캣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. 누가 이제 나를 따라한다는 생각이 들면 속상하지만 그걸 내 색깔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창작의 기회로 삼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있을 것이고 속상하고 의욕을 잃는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. 살면서 카피 당할 수도 있고 뭐 더러운 꼴 많이 볼 수 있어요. 근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피해자로 남지 않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엄청난 피해로 인식을 하고 내가 여기에 무력해지는 순간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. 깡다구를 좀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따라하지 마. 다 알고 있어? 잘 자요.